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년세 강사입니다. 네, 비도 오는데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예비고일 관련해서 국어 과목에 대해 설명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해서도 안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 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 학력하고 뭐 경력이 들어가 있는데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사진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따뜻한 이미지인데 실물은 조금 더 차가워요. 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 저의 강한 강점이 있고 이제 약한 점이 뭘까 이제 어제 밤새도록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강의 평가에서도 꼭 나오는 게 좀 강의가 체계적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재가 풍부하다. 마지막은 관리를 아주 그냥 아이들을 꽉 휘어잡는다. 이 세 가지는 장점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요즘엔 그래도 길에서 조금 알아보시는데 인지도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길에서 지금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꼭 가장 이제 좀 추레하게 나온 날에 어머님들께서 혹시 국어쌤 아니세요 할 때 제가 화들짝 놀라긴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저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수업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인지도가 저한테는 좀 단점이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전혀 단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수록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서 조금 더 제가 1대1로 밀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거 제 담당 학교하고 수업 실적인데요. 뭐 과시하려고 적어 놓은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 1학년부터 고3까지 담당하고 있는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남고, 중산고, 그리고 올해부터 외대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외대부고, 영동고, 중대부고, 중대부고는 작년까지 담당했고요. 각 학교별로 이제 국어 전교 1등 학년별로 지금 배출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이제부터 이제 아이들이 중3 때 뭘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중3이지만 예비 고1이라는 이 시즌에 뭐부터 주목해야 될지 제가 우려하는 바랑 좀 걱정되는 바를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우선은 작년 친구들이 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작년 친구들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교육과정 개정의 이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2028학년도 수능부터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친구들은 그래도 한 해는 경험을 한 상황에서 움직일 거라 그것부터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교육과정은 이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은 2호 학년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학년들은 공통 과목이라 그래서 이 중심이 1학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선택 과목, 그리고 3학년이 이제 진로나 융합을 보통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교육과정 자체적으로는 1학년은 정말 예외 없이 똑같이 공통 국어를 1학기에 공통 국어 1, 2학기는 공통 국어 2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그리고 2학년부터는 학교에서 정해진 내용 안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은 2학년까지는 문학과 그리고 나머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는 아마도 문학으로 고정적으로 갈 것 같고요. 2학년 2학기는 또 한 번 내년이 와야지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학교는 독서 혹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예외적인 학교가 화법 작문 같은 경우를 택하긴 하는데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선택 과목의 비중을 좀 늘려서 학점을 좀 높여놔서 엄마도 선택하게 하고 화작도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선택 과목 중에서 최소한 2과목 정도까지는 고2에서 다 이제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3학년부터는 정말 자유롭게 아이들이 이제 본인이 최저로 채워야 되는 학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사실상 고1 가장 중요한 학년이 될 거고 고2 1학기까지가 이제 같은 과목에서 성적을 집계할 수 있는 그런 중요 과목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 뭐냐? 1학년까지가 가장 국어에서 단위수가 높다. 2학년부터는 1학기까지가 중심 과목이 나오긴 하지만 달라질 거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고민이 그거잖아요. 선택 과목이 다르면 성적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결론만 따지면 먼저 움직이는 건 교과서고 그 다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수능이라면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는 먼저 먼 미래 수능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닥쳐있는 이제 그 교육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패턴만 보시면요. 학교마다 시험 유형이 많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학교를 가든지 1학년에서 주로 다뤄주는 시험이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저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처음에 변화가 되는 그 시기는 대부분 좀 보수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학원가도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학교도 보수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 올해 고등학교 국어 시험은 생각보다 난도 최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더 어렵게 가는 학교들은 정말 손에 꼽고요. 어려웠던 학교들도 약간 난도를 줄여주면서 이제 경향을 봐주고 있는 게 지금의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고1이 될 때는 이미 한 해가 쌓였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라는 걸 예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쌓인다는 점에서 확실히 유리한 학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은 치열할 거라는 게 지금 예비 고1들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뤄볼 건 학교별 시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넣어봤는데요. 자료집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보이시죠? 이거 뭐 찍어 가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되고 지금 대치동에 있는 주요 학교들 뭐 대치동뿐만 아니라 서초 이쪽까지 또 뭐 잠실 이쪽까지 주요 학교들의 출판사를 제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만 이렇게 수집하는 게 취미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대치동이 움직이는 그 패턴을 보고 싶어서 하나씩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전국 단위로 보면 많이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는 비상입니다. 비상이 굉장히 많이 채택률이 높은데요. 이상하게 대치동은 천재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전에는 천재박이라고 해서 천재박 교과서가 비중이 높았거든요. 이번에는 천재 교과서가 김수학 교과서랑 김종절 교과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패턴을 보여주는 게 예상대로 휘문. 휘문은 천재 김종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동은 아니고요. 서초에 있는 학교긴 한데 언남이 딱 하나 천재 김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강남권에서 천재 김종 쓰는 학교는 언남, 휘문 딱 두 학교라서 이 두 학교는 기출 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패턴을 이해하시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휘문은 교과서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언남이나 휘문처럼 이제 좀 특수한 출판사를 쓰는 학교들은 보통 워크북이나 프린트를 많이 활용한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표적인 출판사가 천재 김수학이 지금 단대도 쓰고 있고요. 숙명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압구정도 쓰고 있고요. 양재도 쓰고 있고요. 확실히 양이 많죠. 은광여고도 쓰고 있고요. 중동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 보편적인 출판사를 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과서 의존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엔 교과서가 그 다음에 있는데요. 여기 서초 미래엔 쓰고 뭐 영동 미래 쓰고요.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출판사가 생각보다 많이 갈렸다. 그리고 이게 내년에 한 번 더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1호 개정 교과서 때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던 게 1호 개정 딱 첫 해에 학교별로 다 특이한 출판사를 많이 썼다가 그 다음에 한번 뒤집힌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교과서가 고정이 될 거고요. 지금 패턴으로는 특이한 교과서를 쓸수록 아무래도 외부 프린트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학습지의 의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여고, 남고로 나눠보면요. 이건 제가 뒷페이지에다 넣어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고교 유형을 일반고로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로 나눠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치동에서는 일반고와 자사고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경향을 띠거든요. 근데 그냥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 교과서 중심 출제 비용이 높은 학교가 오히려 여고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그 특목 자사고 그리고 외부 프린트 의존이 조금 높은 학교가 생각보다 남고가 외부 프린트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정 교육과정 들어올 때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국어 과목에서 서술형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서술형 비중 많이 안 높아졌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서술형은 사실 지필에서만 다루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100% 서술로 가면 돼요. 그래서 결론만 따지면 이제 아이들이 지금 예비 고1 시기에 글쓰기를 많이 단련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글쓰기 단련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행에서 조금 더 많이 쓰임이 있고요. 사실상 지필에서 서술형 자체가 엄청 까다로운 학교는 특정 학교가 몇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휘문이나 중동같이 대치동에서 좀 주요한 남학교들이 서술형 비중이 높고요. 오히려 은광여고나 진선여고 같은 여고의 경우에는 어차피 여학생들이라서 서술형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여학교의 서술형은 존재하긴 하지만 단답형의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생각하시면 여고형이 오히려 좀 단답형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선운 수령이라 그래서 긴 글을 쓰는 유형은 남고 유형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명회 때 이 판서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테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개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개정 교육과정은 2호 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2호 학년이 되었으니까 2호년이 되었을 때 1학년들부터 순차적으로 국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학년에 지금 교과목은 공통국어라고 해서 공통국어 1, 2가 이미 안내가 되었고요. 이 6년이 되면 이 친구들이 2학년이 돼요. 그러면 2학년이 이제 교과서가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문학을 포함해서 독서나 예전에는 언매라고 했죠. 근데 아마 이제 문법이 될 겁니다. 언어 그리고 화법 작문이 나올 텐데 중심 과목 이렇게 쓸게요. 이 친구들이 2학년이 되면서부터 얘네가 바뀌기 시작해서 아직은 이 과목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요건데 그럼 결론에서 이 공통국어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문학이 가장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독서 아주 조금 화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일반고 학교를 가든 아니면 특목 자사를 가든 1학기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독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독서는 그냥 전반적으로 글 읽기 습관을 다져주면서 꾸준히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정말 이제 내신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과목이 있다면 1학기는 무조건 문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이 지금 이 시기가 그래도 국어에 많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1학년이 되면 1학기 중간 내신 다니고 1주 쉬다가 다시 기말 가고 해서 학원을 다닐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신 학원만 계속 다니다가 1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는 꼭 뭘 다져야 되냐면 당연히 문학 그리고 문법도 겨울방학에 특강으로 듣든 아니면 아예 커리큘럼이 문법이 있는 수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학기 문법이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1학기 문법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문법 요소예요. 근데 혹시 아시나요? 이 의문과 문법 요소는 중3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중3은 의문 체계까지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2학기 마지막 시험이 문장 성분과 문장 짜임. 그게 이제 3학년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고1 시험 범위는 의문 변동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문법 요소라 그래서 중3 때 배웠던 게 조금 더 확장되고 깊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3 때 배웠던 거를 쓰면서 조금 더 넘어가야 되는 게 1학기고요. 이제 2학기가 되면 아마 여름방학부터 고민을 하시겠죠. 2학기 때 들어가는 것이 한글 맞춤법. 그리고 너무 유명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세 국어입니다. 이게 이제 1학년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 독서 지문이 공통국어에 1에도 들어가 있고 2에도 들어가 있지만 올해 아까 그 대치동의 주요 학교들 보셨잖아요. 독서 지문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지문들은 싹 다 배제시키고 보통 학교 프린트를 추가한 건데요. 이유는 이쪽 파트는 문제 양 자체가 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기출 데이터가 많이 없는 상태라서 높은 퀄리티의 문제를 아직은 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낼 거면 교과서 독서 지문을 쓴 게 아니라 외대보고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고1 모의고사 지문을 그냥 수업 시간에 배부를 하고 고1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독서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공부를 한다면 고1 수준의 3월 모의고사 이게 이제 1학기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범위고 2학기 때는 고1 수준의 9월 모의고사가 보통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외대부고를 포함해서 세종고나 서초고나 중대부고나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고1 독서가 학평이 시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독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화작은 더 할 말이 없는 게 화작은 들어간 학교가 더 흔치 않아요. 들어가봤자 막 토론 나오고 협상 나오고 하는데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제가 이제 세어봤더니 한 시험에 한 2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의 단계, 토론의 방식 이런 게 나와서 이쪽 파트는 크게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문학과 문법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대비해야 되냐 이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요점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놨는데 여기 칠판에는 문학 작품에 대한 기본 이해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수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수준은 공통국어 1,
원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치동 학원 선생님들께서 아예 커리큘럼에 공통국어 원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들을 많이 넣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수강을 선택을 하든 아마 커리큘럼에 이거는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공통국어 2까지 선행하면 참 좋겠지만 어차피 좀 까먹을 거라 공통국어 2는 여름방학에, 내년 여름방학에 조금 예습하는 게 오히려 좋고요. 겨울방학 내내 이쪽 파트를 단련시키는 게 좋겠죠. 그럼 공통국어 1에는 문학작품이 보통 뭐가 들어가 있냐? 아무래도 현대문학의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은 기말부터 조금씩 들어가는 거고 2학기 때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얘가 더 높아요. 현대문학.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비문학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만 이거는 교과서보다는 고1 수준의 모의고사가 더 좋아요. 정말 특이하게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3학년 모의고사를 내지만 그걸 제외하면 세종, 중대 대부분 다 1학년 걸로 냅니다. 그리고 고1 3월이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첫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보다 너무 충격적인데 우리 친구들이 남학생, 여학생 말할 것도 없이 어휘력이 지금 매우 심각해요. 정말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면 좋을까 이제 웃음이 나오지도 않을 정도라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주와 외모를 갖춘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재주와 외모를 갖춘 사람을 이렇게 그 앞글자 뒷글자를 떼어서 제모를 갖추었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 제모요? 그 너무 무례한 말 아니냐고. 너 제모를 갖추었구나. 그러면 너무 무례한 말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이 제모, 어이 제모가 어떤 차이인지까지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을 애들이 너무 당황스럽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제가 충격적이었던 이제 예시는 고 2학년이었어요. 되게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뭐 이런 예문이 나와요. 그 구보시 1일에서 어머니는 응당 아들에게 보수를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꾸 어머니에게 뭘 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괜찮다면서 보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애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선생님 그럼 진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진보 보수가 아닐 텐데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로 단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 내에도 이 어휘력에 대해서는 매주 반드시 테스트를 볼 생각인데 이거는 진짜로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어휘력 테스트가 있으면 그걸 믿고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어휘력의 경우에는 책 한 권 정도는 사셔서 따로 암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추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 아무런 관계 없거든요. 웬만한 책을 고를 때 좀 힘드시면 EBS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나온 어휘책 하나 사셔서요. 조그만한 미니북 있거든요. 그거를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휘력이 진짜 우리 친구들이 큰 문제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 어휘 문제는 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문맥적 의미 많이 물어볼 것 같죠? 요즘 어휘력 문제는 사전적 의미를 많이 물어봐요. 이유가 뭐냐면 문맥적 의미는 약간 찍어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전적 의미는 아예 애들이 몰라요. 이게 영동고 모의고사 그 변형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2학년 문제였거든요. 제반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제반. 그래서 우리가 뭘 계산할 때 제반 비용을 뭐 제외시킨다.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제반이 아이들이 뭐 기초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제반은 온갖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니까 제반이 온갖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틀린 선택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옳은 선택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사전적 의미에 대한 아이들의 좀 기초력이 좀 부족한 상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글 읽기를 시킬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글쓰기 기본기는 이제 지필이든 이제 수행이든 수행평가를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고요. 제가 꼭 강추하는 것은 문법은 방학 때 애들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좀 돌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험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첫인상을 만드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이 점수가 진짜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적중을 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올까 생각을 했더니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애들 습관을 잘 잡아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좀 관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잘 수 없어요. 잘 수 없어요. 그냥 계속 깨우고요. 그리고 좀 아이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면서 이 시기 아이들이 해야 될 건 아무리 학원을 다니더라도 혼자서 그 패턴을 익히는 거. 그래서 몇 시간 학습에 이제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될지, 수업 듣는 게 학습이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 공부하는 시간, 플러스 모의고사 풀고 나서 오답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이클로 돌려야 돼서요. 이걸 잡아주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커리큘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비중이 문학하고 문법의 비중이 가장 높게 만들어 놨고요. 독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넣어 놨고요. 매주 모의고사를 풀 수 있게 넣어준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갖추려면 아이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반 자격은 A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확실히 분위기가 좀 차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영역별 학습 체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이미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2월까지 커리큘럼을 자료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11월은 6주 커리큘럼으로, 그리고 2월까지 갔을 때 9주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매 커리큘럼에는 일부러 1학기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의문 체계부터 의문 변동, 그리고 문법 요소까지 다 들어가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따로 문법 특강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왜 단어를 넣어놓냐면요. 단어는 고1 교육과정에 빠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프린트로 넣는 부분이고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라서 어쨌든 기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1은 현대문학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기는 현대문학을 쫙 돌려주는 게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이거더라고요. 8, 9주차에 시조를 넣어놨는데요. 이번 휘문고 1학년 중간고사에 처음에 시조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엔 시조가 없는데 학교쌤이 그냥 프린트로 시조를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몇몇 특수한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그냥 1등급을 변별하기 위해서 고전문학을 넣는 학교가 있어서 후반에는 시조와 같은 고전문학의 갈래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교과서에서 좀 추록되어 있는 주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서의 경우에는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매주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수강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웹사이트를 따로 개설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학생 이름으로 들어와서 이건 이제 지금 제 추석 특강 학생의 이제 이미지인데요.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어제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학생이 같은 아이디로 들어오면 되는 건데 몇 차시를 들었는지, 그리고 한 사이트에서 클리닉 예약부터 상담 예약, 그리고 뭐 자습용 자료를 다운받거나 수업 자료를 다운받기, 여기에서 질의응답 남기면 답변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냥 한 사이트, 그래서 그냥 어플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수강생은 부모님도 볼 수 있고 학생도 볼 수 있고 다음 시간까지 과제라든지 학생 과제 수행도 같은 게 화면에 그냥 바로 뜰 수 있게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채널이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예전에는 별도로 운영했다면 이번엔 하나로 합해서 이제 완성이 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강은 11월 20일입니다. 3시간이고 시즌1은 6주고 시즌2는 9주로 운영되는데요. 이제 오늘 저를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수업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만족을 하셔야 될 텐데요. 고민하실 때 꼭 학생들한테도 영상 나중에 올라가면 보게 해주시고, 이 수업이 이런데 들을 생각이 있냐? 왜냐하면 이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수업 시간은 3시간인데요. 무조건 10시 이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학생하고 좀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좀 깜짝 놀라기 때문에 수업 3시간 후에 모의고사까지 치르고 간다는 점, 방학 이후에는 모의고사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좀 같이 잘 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고민해 보시고 오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